지난 2023년 8월 달에 진행했던 파파이스 치킨버거 브랜드죠. 그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면에 전형적인 그 고객 계약 사례인데요. 신입과 고참들 간에 이루어졌던 계약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 브랜드 유래, 그다음에 상권, 동향, 치킨 브랜드 시장 현황, 좀 시간이 하락되면 2024년도 외식 브랜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힘들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파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1994년에 압구정의 1호점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만료된과 동시에 신뢰 교육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그 판권을 가지고 왔고요. 2022년 12월에 강남의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도 본격적으로 역대권 주요 곳곳에 매장을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KFC 쪽하고도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질까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원래는 파파이스와 경쟁되는 브랜드라고 대한제장 계열사에 있는 맘스터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 식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맘스터치는 2009년 12월에 사모펀드 운용사 KLN 파트너스의 해마로푸드라는 곳에 매각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국가적으로 신라교육에서 판권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라교육이라는 것은 수산업 전문 기업으로서 스시 브랜드 신라 다랑원을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해화역 성균관대 앞쪽에 있는 현장 매장 사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로 상공과 특징과 패스트푸드 시장 현황, 그리고 야스토리,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로 상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화역 1번과 2번 출구 라인으로 해서 아로니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상권으로서 프랜차이즈 식당, F&B 업종들이 많이 움집해 있는 곳. 아래 별표로 보이는 게 바로 아로니의 공원이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3번과 4번 출구 라인에는 여러분 잘 보신 대면길을 중심해서 대류변에 브랜드 의류, 패스트푸드, 이런 법인 직영 전문점 매장들이 많이 움집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위주로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에 못 이겨서 혹시 중간중간에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권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최근에 상권도 한 번 라인으로 성균관대 앞쪽으로 상권이 많이 쏠리는 현상이 지금 뭉개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바로 성균관대 초입에 올리브영이 신축 건물에 1층, 2층 전층 건물로 해서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 이후에는 상권이 대면길과 마로니공 상권보다는 3번 쪽에 있는 상권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로 건너편에 파파이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스트푸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저희 나라에는 1984년도에 종로와 압구정의 버거킹과 KFC가 종로에 입점하기 시작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994년에는 저희 나라의 파파이스 1호점이 압구정에 오픈을 하게 되었죠. 2000년대 현재 시점에서는 199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노브랜드 버거가 출시됐고 작년에는 여러분도 말씀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푸드, 햄버거 전쟁이 패스트푸드 시장 전쟁이 날 정도로 많은 브랜드들이 강남 곳곳 주요 상권에 많이 오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 그러면 햄버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좀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2021년도 기준으로 4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24월이니까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겠죠. 자, 2019년 시점에서 버거 시장을 예측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쭉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불황에 오히려 강한 업종이 바로 패스트푸드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불황에 강한 업종들. 그래서 IMF 때나 그다음에 모기지 사태가 될 때 외환위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장이 더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 사이클을 판단했을 때 3년 내에 수제버거를 주력을 하는 버거 시장이 확장 예상된다. 이게 3년 전의 예측입니다만은 그 예측과 정확히 맞아 떨어뜨렸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생활의 형태라든지 상권의 변화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발판을 삼아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KFC 같은 경우에는 가맹 사업을 별도로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버거 브랜드 도입 현황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2022년도에 파파이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파이브 가이스, 슈퍼드퍼, 고든 램지버거, 푸디 스토리 이런 브랜드들이 주요 곳곳에 출점 오픈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오픈과 동시에 문을 닫았던 즉 곧 이스터리 같은 브랜드는 대우 산업 개발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영업한 지 몇 개월도 못해서 이러던 매장을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파이브가스나 고든 슈퍼주프 브랜드는 약진을 하고 있고 3호점, 4호점을 추가로 오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패스트푸드 시장도 이제는 다이닝의 컨셉을 가미한 고든 램지버거라는 브랜드가 롯데몰에 지금 운영 중인데요. 한 끼 식사가 뭐 4만 5만 원대나 되는 즉 식사 대용으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버거 시장에서는 최근의 자료인데요. 버거킹을 위시로 해서 맥도날드, 맘스터치, 롯데리아가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맥도날드, 맘스터치, 롯데리아 순서로 6위에 높고요. 노브랜드, 프랭크버거, KFC, 쉑쉑 이런 순서로 따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유맥스에서도 현재 한 650개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랭크버거하고 전속 MOU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한 1000개 이상을 매장을 출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도날드는 포장 취식 비중이 롯데리아와 프랭크버거는 배달 취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쉑쉑 같은 경우에는 매장 취식률이 78%로 다른 브랜드 비해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매장 전의 사진인데요. 대학로는 저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계약을 했던 곳인데요. 첫 번, 이제 대면길에 있는 홀리카 홀리카라는 화장품 매장을 유치로 해서 1번 출구와 2번 출구 라인에 있었던 파스쿠치. 그리고 본 사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에 달콤 커피하고 제나이저라는 헤드폰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해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못지않은 계약 스토리 말씀드리면 좀 안에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접수는 저희가 2023년 3월 2일 날 했고 업체의 브리핑은 3월 3일 날 했습니다. 3억에 1,300의 조건을 가지고 브리핑했고요. 실제 계약은 8월 10일 날 행해졌는데요. 이 곳의 면적은 전용이 59.9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65평 된다고 인폼을 받았었는데 실측을 해본 결과 한 59.9평, 한 6평 나왔었고요. 조건은 여러 가지 조율 실랑이 끝에 2억 5천에 1,1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접수를 하고 브리핑한 시기와 계약 시간이 한 5개월쯤 차이가 나죠. 중간에는 여기 파파이스 담당자는 전에 그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라또를 담당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하고도 관계가 10년 넘었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한 1번 출구, 1, 2번 출구나 3, 4번 출구로 가기를 상당히 고집을 했었어요. 여기에 중간에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이 과정은 저희 같은 팀 김성호 매니저하고 진행하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좀 많이 좀 상당히 이상보다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 건물 측 자세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조강 페인트라는 하나의 기업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건물에 세무조사가 실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간에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의 문제가 좀 많이 좀 대두가 됐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8월 10일 날 계약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조율하고 어려운 산을 좀 넘고 넘어서 어렵게 계약했던 곳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고요. 업체 담당자하고 유대관계와 독보와 그다음에 물건 관리 전에 했던 거래 내역된 사례 이런 부분도 많이 첨삭이 돼 있었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배웠던 거는 조그만 사항들 스토리 알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밀한 협조 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훨씬 시기를 좀 당겨서 계약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 상황에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간략하게 뭐 전형적인 계약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귀중한 시간 2020년 첫 1월 달에 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외식 산업 트렌드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가 다가오는 3월 달에 2022년 코로나를 뚫고 첫 세미나를 했던 데서 3월달 정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뭐냐면 2003년에 외식 산업 시장의 트렌드는 국내외 시장이 많이 트렌드가 유사해졌다는 게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 종사자, 전문가들이 불황에 관한 키워드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해졌죠. 그다음에 팬데믹 확장되는 게 오프라인 공간에 주목하게 되고요. 경험을 중시하는 매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콜앤더 역시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간편식,
원스텝이라든지 푸드테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도됐던 시기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트렌드 간의 연계 융합이 갈수록 강화되는 이런 현상이 2023년의 외식산 트렌드 시장이라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가장 독보적인 게 바로 양극화 시장이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저녁은 편의점에서, 주말은 국지 레스토랑. 자기 만족, 플렉스한 자기 워라밸이나 플렉스한 자기 생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나만의 취향 가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요. 오픈은 경험이 곧 소유다라는 이런 가치 아래서 오픈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건강, 이 언어가 강하게 대두됐었고 또 휴먼 테크 갈수록 업체들이 갖고 있는 군인 뭐 일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커피 메이저 브랜드인 할리스 측에서도 일본 의사 진출을 저희 측에서 타진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외식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 위시는 바로 공존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이 함께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한 의미로 보면 생애 변화 주기가 우리는 전반적으로 10년마다 시장 자체가 세상이 변한다고 합니다만 팬데믹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주기가 3, 4년 사이에 급변하는 그런 시대로 좀 도래했다고도 가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차이가 감소됨으로써 짠데크와 플렉스, 미니와 빅이 공존하는 양극화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평균 시대에서 N극화 시대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소비 형태가 공존하는. 그래서 엄마가 쇼핑하고 커플에서 외식하는 부모 경제력 플러스 자녀 트렌드가 합해지는 뉴트로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느끼는 외식과 외식 비즈니스 이런 현상이 두려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트렌드는 양극화 시장 시대, 뉴, 소비 감성 말때 스토리 탑리가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다각화 다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외식해요라는 편의적들이 양극화 시장 시대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 외식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